이 부동산 대책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면서 현 정부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걸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여당 내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고요. 네. 선한 의지이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 면에서 보면은 거의 뭐 낙제점이 아닌가. 지금은 투기꾼 한 명 잡으려고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것 같아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급 정책 중에는 뭐 작은 아파트 예. 그리고 뭐 신도시 정책 예. 이런 것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요것도 이제 동시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 고종환 장님, 네.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요. 박용진 의원님은 이제 뭐 이 꼭 부동산 문제 아니어도 비교적 좀 객관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또 인정하고 좋아하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풀지 않고는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심각한 주거난 전세난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앞서 잠깐 정치인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집을 안 산 사람이 지금 30, 40대 무주택자입니다. 30, 40대 무주택자들이 사실은 집을 정부의 대책만 믿고 예. 또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값이 많이 오르니까 여기에 또 놀라서 청약시장으로 갔는데 청약 매물이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면서 많지를 않아요. 청약 가점 받기가 네, 쉽지가 않잖아요. 가점도 그렇고 자금도 부족하고 얘기가 좀 긴데요. 어쨌든 서울은 지금 하나씩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풀지 않는 한 예. 현재도 보면 이 신규 분양 시장에 나오는 신규 분양 물량의 30% 가량이 예. 재건축 물량이에요. 아하.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점점 3년 전부터 억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도 올해 한 4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줄어들고 아하, 왜냐면 신규 분양 물량도 줄어들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재건축을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죠. 나올 재건축 물량이 없는 또 거니까. 내년에는 이제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물량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가격은 뛸 면에서 수밖에 오늘 없고. 박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한 것은 사실은 앞으로 좀 진일보된 개선 방안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하, 이해가 됐어요. 네. 현장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30, 40대들은 뭐 이번 생에는 내 집 마련은 망했다 이런 자조 섞인 농담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매물들을 상황을 좀 지켜보신다고 다들 건너드린 상태예요.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기는 진짜 힘들어요. 대출받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근데 세금을 많이 올린다 해가지고 그 주택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격을 올렸어요. 주택 공급이 서울 지역에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서울의 주택 가격 급등의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여당에서 뭐 박용진 의원입니다만 재건축을 좀 풀어주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좀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그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좀 늘리자. 근데 그린벨트 해제할 바야 재건축 풀어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네, 같이 하면 또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네,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제 그 보금자리라든지 또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공급을 늘려서 그나마 당시에는 집값이 좀 안정됐던 그런 사례는 하나의 우리가 좀 교훈으로 참고로 삼을만 하고요. 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성공급 대책, 후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지금 부작용이 극대화되어서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일치하죠. 예.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좀 전에 했던 도심의 재정비 활성화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물량을 늘리는 게 단기 좀 효과가 풀어주고. 가장 크고요. 예. 두 번째 효과는 그린벨트 해제예요. 아하. 왜냐하면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가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해서 공공 분양이라든지 임대 아파트를 과거에 아까 제가 보금자리라든지 행복주택 얘기했잖아요.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면 시간을 줄이면서 저가의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라도 워낙 주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땅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걸 지금 찬성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줘야 될 토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거 문제는 미래를 생각하기 전보다 훨씬 심각해요. 아하. 그리고 또 앞으로 10년,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30년 후에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의 주거 복지나 안정 문제에 더 정책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으면 얼마라도 다 푸는 건 아니고요. 일부러라도 지금 많이 있어요. 풀어서 공급을 하는 방안이 옳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셨던 박원순 시장 말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굉장히 풀수 그린벨트는 못 풀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좋죠.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고종환 원장님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아까 박영준 의원의 말처럼 재건축 좀 하고 네. 재건축 좀 풀어주고 그린벨트도 해제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근데 정반대로 지금 이 당정은 네. 세금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좀 되겠습니까? 좀 전문가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정부 대책의 그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이 세금을 중과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규제 강화를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금을 늘린다든지 대출을 규제하는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을 규제하니까 30, 40대 아까 제가 가장 주거난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세대가 30, 40대 무주택 세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대출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집을 살라니까 대출 규제에 이렇게 막히게 되고요. 또 신규 분양 시장이 가장 효과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물량이 나오면 거의 서울은 99대 1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점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30, 40대가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예. 실소유자 이런 관점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이렇게 대출 규제, 세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급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분양을 노리면서 말하자면 계속 전세에 눌러 있으니까 제가 좀 전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규제 정책이 결국은 전세에 머물고 있고 전세값이 오르니까 매매값이 오르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공급을 먼저 늘리지 않는 이런 규제 대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극대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고종환 원장님 말 맞다나 일단 이 재건축도 좀 풀어주고 그린벨트 해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정부 당국은 이것 관련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